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이 영상은 아마 주말에 올라갈 텐데, 그쵸. 주말마다 제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리프트 공부하기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의 숫자는 5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아무래도 종목이 좀 많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골랐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작 전 여러분 꼭 해주셔야 될 거 하나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크로스부터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봐보도록 할까요? 인크로스, 디지털 세상에서 더욱 커질 미디어랩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 디지털로 광고를 대행하는 이러한 회사가 이 인크로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첫 줄인데요. 현재 뭐 4분기 광고 성수기 효과와 TD의 제품 카테고리 및 서비스 확장이 어우러져 갖고 실적 개선 추세가 순조롭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지금 계속 뭐 성장을 한다는 내용도 아래쪽에 써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첫 번째,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전년 분기 28.1%가 성장한 수치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컨센서스로 이제 내놓은 첫 번째 숫자가 계속해서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페이스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높은 수치를 낸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부합을 한 거고 이렇다라는 내용은 확실하게 회사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컨센서스를 내놓을 때 지금 최대 실적 갱신 페이스에 연이어서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는 그러한 컨센서스 수치를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음, 뭐 디지털 시장이 커지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실 수 있을 거고 왜 목표 주가가 상향되지 않은 거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을 보자면 1천억 이상의 취급고 달성을 기대했던 TD는 현재 900억 레벨에서 마감될 것이다라고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년이 끝났다 보니까 아마 이제 1천억이 조금 안 넘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최고 수치보다는 조금 모자르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년에는 어떻게든 성장을 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2월달 어닝 시즌이 돌아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유지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1000억 정도인데 22년 2000억이면 거의 2배잖아요. 그러면은 단기적보다는 약간 중기적으로 한 1년 정도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되게 매력적으로 우리 바라볼 수 있겠죠. 회사의 성장이 이 TDR 하나의 부분에서만 900억에서 2000억이면 여러분 2배가 넘는 거예요. 2000억이 안 된다라고 해도 한 1800억, 1500억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매력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52,000원 조금 안 될 때, 이 PER을 21년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건 23.3이었는데,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52,000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더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죠. 아마 2월달 어닝 시즌 기대를 해보고 이 종목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위치는 아마 펄을 기준으로 한 10 후반대, 한 18, 19에서 한 20 초반대를 유지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이제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현재 위치는 어떻게 보면 적정 주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금리 인상을 진행한다라고 해가지고 좀 약세가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돈이 찍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덜 걱정스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실적과 연관을 했을 때도 18에서 19면 솔직하게 그렇게 무리되는 숫자도 아니니까. 요즘 막 40, 50 넘는데 이 정도면은 양반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관 역시도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이렇다라고 하면은 고점에서 사는 건 이유가 있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도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워 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아, 여기는 반등할 가능성이 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월달 어닝 시즌은 한번 계속 봤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한 12월까지 쭉 지켜보는 장기 투자가 어떠할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성장이 기대가 되는 아주 매력적인 회사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 한 줄도 기가 막힙니다. 손님 오셨다. 거하게 한 상 차려 올려라. 도대체 뭔 내용이길래 야 이런 내용이 온 거지 하고 내려서 봤더니 자, 첫 번째 현실화로 다가온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OLED 패널 교차 구매. 삼성전자의 한종희 대표는 풍문으로 떠돌던 LG 디스플레이의 이 패널을 삼성전자 TV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한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제품화 추진을 마친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면서 이번 구매 협상에서 삼성전자는 물량, LG 디스플레이는 단가 면에서 상당한 양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LG 디스플레이에 이 OLED 관련해서 무언가를 납품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 의심 섹터로 OLED를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4개 중에 2개는 올랐고 2개는 약보합 약간 오르는 걸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 계속 봐도 괜찮고 그리고 솔직하게 이번 주도 저는 OLED를 가져왔거든요. 그만큼 이 LG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OLED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변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요 내용을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자면 LG 디스플레이의 투자 결정으로 동사가 가장 즉각적으로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된다. 자, 그리고 LCD TV용 패널 양산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 패널 업체들도 LG 디스플레이의 투자로 OLED TV 진출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동사의 WOLED의 주요 특허가 2023년 이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동사의 OLED 장비가 중국 업체들에게 제일 옵션으로 매력도가 커질 수가 있다. 중국 하면은 예전에 LCD 쪽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진출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얘들은 어느 정도 공장이 완공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기본이 치킨 게임이거든요. 플러스 압도적인 물량. 이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전기세가 싸고 인건비가 싸니까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공장을 굉장히 많이 한 번에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가에서 약간 높은 수준으로 전 세계 공급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싸면은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 약간의 마진을 더해가지고 판다라는 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도 전기세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다 보니까 단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치킨 게임에 이렇게 좀 LCD 부분에서 많이 밀려가지고 지금은 아예 OLED 쪽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까지도 연결이 되었는데 23년 이후에는 이 OLED 관련해서 주요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이 중국 역시도 OLED 쪽에 차근차근 이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라는 게 보통은 특히나 이렇게 고성장 업군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2년 뒤에 실적을 지금으로 이렇게 땡겨가지고 좀 많이 보곤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배터리 소재나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이 종목 역시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이쪽에 집중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만 이 중국 쪽에서의 대규모 투자에 이 수혜를 입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LG 디스플레이 하나에 납품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파이가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지켜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종목을 한번 찝어봤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야스라는 종목, 야스 이름이 딱 붙네요. 일단 수급이랑 차트 한번 보자면 자, 수급상으로도 사모펀드가 최근에 되게 많이 샀죠. 올라가는데 그냥 산 겁니다. 이거는 가격 상관없이 일단은 지른 거거든요. 아래서 차근차근 모아가고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차근차근 조정 나오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23년까지. 근데 23년에 만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22년에 막 연구개발 해가지고 미리 세팅을 한 다음에 만료되자마자 막 뽑아내갖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공장이 어느 정도 좀 세팅이 되는지 이런 걸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가져가기 참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종목이 아예 힘이 없는 게 아니라가지고 충분히 여기에서도 한 2배 정도는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간다면. 이전 고점 뚫고 올라가는 거 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자, 해서 야스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JS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S 코퍼레이션 추가적인 하락보다 주가 반등에 무게를 두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보자면은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42,000원을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주가가 떨어지는데, 떨어진 건 아니네요. 그냥 이제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자기는 이제 의견을 굽힐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보자면 현재 22년 기준으로 PER이 4.9까지 내려왔다. 와, 싸네요. 진짜 싸요. 결국에는 이렇게 실적 낮은 회사들이 이 적정 주가까지는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하거든요. 간단한 예시로 이게 버텼다가 결국에는 먹고 나온 종목인데 인탑스라는 종목의 실적을요. 여기서 보고서 야 이거 왜 이렇게 싸냐? 하고서 저 여기서 들어가고 이거 버티고 결국에 먹고 나왔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JS 코퍼레이션 역시도 만약에 실적이 얘는 지금 퓨처를 그러니까 미래를 4.9로 잡고 있긴 한데 올해 역시도 괜찮은 실적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큰 성장 없이 그냥 쭉쭉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가치주로서 지금 가치주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 충분한 매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21년 4분기 연결 영업이익 153억으로 전년 대비 230% 성장한 견조한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의류랑 핸드백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핸드백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이 중심인 것 같고요. 보면은 마이클 코어스, 코치, 케이트 스페이드 등 미국 10대에게 높은 인기를 갖고 있는 여러 핸드백들이 괜찮은 수요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마이클 코어스랑 코치는 들어본 것 같은데 케이트 스페이드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아무튼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21년 실적을 기준으로 현재 PER을 계산을 해봤을 때 6.7 정도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를 했던 주가는 현재 주가가 24,400원이니까 자 지금이랑 별 차이 없죠? 그러면은 이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올해 아니, 작년이죠. 작년 나온 이 실적은 한 7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달이 어닝 시즌이니까 2월 달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과거 차트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이게 박스를 굉장히 오래 그렸네요. 생각보다. 근데 요때 PER 기준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요때죠. 대략 한 20, 4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아래를 생각을 하면은 한 10 후반대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한 30 후반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런 것들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 지금 여기 위치는 여기 상황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로 다가오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는 안 떨어지는 데 있어서 고유한 자산의 가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참적이 됐겠지만 근데 버는 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랑 비교한다면 확실하게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는 금리 인상을 올해 3번에서 4번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에선 이번에 또 0.25 올렸죠. 자, 그랬을 때 성장주에 대한 가치는 점점 한동안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지준율 같은 걸 내리고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대출 규제를 완화를 시켜가지고 시장을 조금 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랬을 때 지금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가치주가 답이지 않나.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잖아요. 성장성도 확실하고 좋은 종목으로 시장이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자, 그 다음엔 액트로라는 종목을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그 전에 이거 수급도 봐야죠. 수급 최근에 사모펀드랑 투신이랑 외국인이 조금씩 사주고 있네요. 가격상으로 보면은 지금 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위치도 괜찮고, 이것도 한 눌려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만 뚫어주면은 확실한 액션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액트로를 한번 보자면, 액트로 같은 경우에는 22년 매출 성장률이 76%다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올해 21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영업이익이 108억 정도가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108억인 상황에서 22년에 76%가 여기서 이제 더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숫자상으로 좀 어마어마한 성장이 기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주요 상품이 뭔지 보면은 OIS라고 해서 손떨림 보정을 통한 이제 사진 화질 및 품질 개선용 부품, 이게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데 이걸 만들어서 이제 제품 납품을 한다라고 합니다. 신규 플래그십 모델 공급 및 하반기 중극향 거래선 추가에 따른 외형 성장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인다라고 하는데, 지금 애플을 필두로 이제 핸드폰의 차이점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여지는 거는 계속 몇 년 동안 카메라거든요. 카메라를 얼만큼 이 고품질로 뽑아내느냐, 이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 회사의 이 OIS 요거 역시도 계속 수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요 트렌드가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를 하면 했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밖에 나가시던가 아니면 핸드폰을 바꾸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핸드폰 쪽을 한번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필요는 없지만 이왕이면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른 이 비교군의 핸드폰은 카메라가 좋다라고 하는데 내가 사려는 건 좀 안 좋아. 근데 성능은 비슷하고. 근데 가격이 제가 조금 더 비싼데 그 별 차이는 없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사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조금 더 주더라도 카메라 괜찮은 거 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플래그십 쪽에서 이런 부품들이 쓰이기 시작을 하다가 중저가 쪽으로 차근차근 이 가성비라는 이름 하에 이 관련 기술들이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쪽 시장도 커질 것이 전망이 된다라고 하고요. 베트남 생산 라인을 선제적으로 증설하면서 이제 향후에 매출 증가까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현재 액트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8억 이걸 기준으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가총액은 929억이네요. 되게 싸네요,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 영업이익 100억 나오는 회사가 지금 900억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22년에는 매출이 대략 70%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라고 하네요. 싸다 싸다. 자, 그리고 현재 부근에서 기관 역시도 외국인 역시도 많이 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얘도 한 1년 가져간다라고 치면은 후회는 안 하겠죠? 1년이 뭐예요? 이거 한 3개월이면은 어느 정도 매출 나오는 거 보고 1분기 매출만 어느 정도 진짜 잘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면은 컨센서스 확 올라가면서 주가 빡 오를 것 같은데, 얘는 진짜 갔으면 좋겠네요.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롯데 정밀화학을 가지고 왔는데 이건 또 의견이 갈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 정밀화학 하면은 항상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암모니아라 가지고, 암모니아 함은 이 수소 생태계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한 군데에서는 4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을 하고 여전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12만 5천을 유지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떤 의견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를 9만 7천 원으로 하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올 예정이다라고 해서 이게 각자 본 매크로는 비슷비슷할 거란 말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괜찮다. 그리고 SK증권에서는 안 좋다. 근데 이걸 왜 가지고 왔냐? 한번
이게 같은 매크로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솔직히 이게 좀 나쁜 생각이긴 한데 누가 더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생각 때문에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뭐 하이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딱 보자면 일단 4분기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해서 이제 괜찮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을 내년 예상치를 딱 봤을 때 현재 주가 기준으로 PER 4.7이면 21년 대비를 봤을 때 조금 성장한다라는 얘기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SK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자, 21년, 22년 비교를 해봤을 때, 자, 보이시나요? 네, 그쵸. 올해보다는 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케미칼 가격 하락 전환 및 실정 추정치 하향을 반영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뭐 상황 계속 바뀌긴 하겠지만, 자, 이 케미칼이 살아나면은 하이 투자가 맞는 거고, 케미칼이 죽기 시작을 하면은 이 SK증권이 맞는 거니까 같이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판단은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롯데 정밀 화학을 보자면 수급 보면 딱 나오죠. 지금은 외국인은 좀 많이 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기관보다는 이 롯데 정밀 화학이라는 회사에 외국인이 조금 더 메리트를 느끼나 봅니다. 아래쪽에서 매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일단 요 네 개, 인크로스, 그리고 야스, 자, JS 코퍼레이션, 그리고 액트로, 요렇게는 좀 정말 너무 급하게만 생각 안 하면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물을 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같은 회사에 같은 데이터를 갖고 의견이 갈린 내용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서 전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는데 요거 누가 이길지 보면은 좀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좀 길었죠? 그래도 이제 제가 괜찮은 것들로 한번 뽑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다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좀 도움을 얻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요즘 구독이 늘어나다가 또 안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냥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덤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멤버십에서 이건 이제 주말에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멤버십에서는 매일매일 하루에 한 영상씩 이제 주말 제외하고 꾸준하게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떤 걸 우리가 보고 있는지 한번 이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